곱셈 정리. 자, 이 확률을 곱셈 정리. 그 확률을 곱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 확률 곱셈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자, 표본 공간 S,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 표본 공간의 두 부분집합, A, B. 얘 부분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 A라는 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0이 아닐 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사건 B의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우리는 사건 B의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사건 A의 확률분의 사건 A에서 B가 일어날 경우, 교집합에 대한 확률로 구해준다라는 거지. 즉,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S라는 표본 공간 안에 사건 A랑 사건 B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사건 B의 사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난 확률. 즉, 이 조건부 확률은 원래 그냥 우리가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 확률은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 B의 원소의 개수로 사건 B의 확률을 구해. 그지?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 이 표본 공간이 A로 축소가 되는 거야. 표본 공간이. 여기 안에서 B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으로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 표본 공간이 이 사건 A로 바뀐다라고 보면 돼. 축소된다라고 보면 돼. 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얘의 확률을 우리는 확률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표본 공간의 개수로 싹 나눠주면 똑같이 이 분모가 A의 확률이 되고 분자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한데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반대로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얘는 바뀌면 되겠지. B의 확률분의 B와 A의 교집합의 확률. 이번에는 표본 공간이 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 같을까? 아니지. 이제 분자는 같더라도 분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조건부 확률에서 바로 곱셈 정리가 나오는데요. 곱셈 정리. 이 분모에 있는 A의 확률을 양쪽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은 A가 일어난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또는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P, B를 곱해주면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의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는 게 곱셈 정리야. 확률에 대해. 조건부 확률의 정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실 조금 어려워. 근데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아, 이게 곱셈 정리였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올 거야. 자, 그럼 일단 조건부 확률의 정의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유형 1번부터 한번 개념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 1번. 네, 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에 대한 확률이 0.5, 사건 B에 대한 확률이 0.4,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이 0.2일 때 다음을 구하래. B 바 A.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B 바 A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A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로 구한다고 했잖아. 정의가. 자, 그러면 A의 확률은 0.5다라고 알고 있어. 자, 교집합의 확률만 더하면 되겠지? 자, 이 교집합의 확률은 주어진 확률. 얘를 가지고 드물어 가는 법칙으로부터 여집합으로 싹 묶어주면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 0.2다.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은 뭐다? 0.8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A 교집합 B의 확률. 그럼 얘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얘가 0.1이 나오니까 조건부 확률은 A의 확률 0.5분의 0.1, 즉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가보면 두 사건 A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PA가 4분의 1이고 PB가 3분의 1일 때 PA가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얘는 PB의 여집합의 확률분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얘는 다시 쓰면 뭐야? 얘는 B의 확률에서 B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니까 PB의 여집합의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집합의 확률만 구하면 되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 그렇지. 얘는 A 차집합 B가 되는 거고, A 차집합 B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 값이 0. 그러면 A의 확률은 4분의 1. 빼주면 4분의 1이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분모 3분의 2분의 분자 4분의 1 해주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이제 말로 풀어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야. 유형 2번에 7번. 자,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해 만든 표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얘가 사건 A인 거야. 일본어 선택한 학생. 그런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한 명을 선택했는데 일본어, 사건 A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그중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이해해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럼 얘는 뭐야? PA, 일본어를 선택할 확률. 뭐 확률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원소의 개수로. 얘네들은 지금 원소의 개수로 주어졌으니까 확률보다는 그냥 원소의 개수로 가는 게 낫겠지. 그러면 A,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원소 몇 명? 135명. 분모가 135가 되는 거야. 그중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렇지. 일본어 학생 중 여학생 교집합이 75인 거야. 그래서 분의 75.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거지. 됐어? 5, 1은 5, 25. 5, 25, 7, 35, 3, 55, 3, 9, 27. 그래서 9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자, 8번은 남, 여. 자, 남자 회원 20명, 여자 회원 10명. 인 어떤 낚시 동호회에서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할 회원을 조사했더니 낚시에 참여할 회원은 남자가 15명, 여자 회원이 A명이었다. 이 낚시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회원이 여자의 확률이 7분의 2다.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그럼 뭐야?
20명 중 15명이 참여하면 5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고 A명이 참여하면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은 10-A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여자 합쳐서 여자 남자 합쳐서 15 플러스 A고 얘는 15-A가 되겠지? 자, 그럼 뭐야? 한 명을 뽑았을 때 한 명이 다음 달 낚시에 참여한다고 할 때 낚시에 참여하는 집합 15 플러스 A분의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그렇지, A. 얘가 7분의 2다라는 거야. 됐어? 7A는 30 플러스 2A니까 5A는 30이 돼서 A는 6이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 자, 유형 3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곱셈 정리인데 사실 이렇게 곱셈 정리랑 친하지 않아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확률 계산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곱셈 정리였어. 자, 일단 곱셈 정리 한 번 더 정리하면 곱셈 정리.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로 구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로 곱해주는 게 곱셈 정리였다. 자, 그러면 이 곱셈 정리 가지고 유형 14번을 풀어보면 자, 전체 학생 수가 27명인 어느 학급에서 13명이 여학생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곱셈 정리 생각하지 말고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 2명을 차례대로 한 명씩 뽑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학생 수가 27명, 여학생이 13명. 그러면 전체 중에서 2명을 한 명씩 차례대로 2명 뽑으면 27 곱하기 26분의 맞아? 여학생은 모두 2명 모두 여학생 13 곱하기 12 맞니?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9분의 2가 나와. 이게 지금 곱셈 정리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곱셈 정리야. 이게 곱셈 정리. 왜냐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뽑았을 때 여학생 1 확률이 27분의 13이지. 얘는 두 번째 첫 번째 여자가 뽑혔다는 가정하에 또 여학생이 뽑히라는 거야. 얘 첫 번째 여자가 뽑혔으니까 이제 전체는 26이 되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 얘가 되는 거야. 거기 안에서 또 여학생이 뽑으니까 앞에 여학생 뽑혔으니까 한 명이 줄은 거지. 12. 이해했어? 이거 우리 기존에 했던 거잖아. 그걸 이제 곱셈 정리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9분의 2다라는 9분의 2. 별거 없죠? 말만.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알아야 이제 또 뒤에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또 정리할 수가 있어서. 자, 유형 4번 가볼게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18번. 자, 주머니 속에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다음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다. 이 주머니 속에 임의로 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려라 라고 했어. 자, 얘는 이 곱셈 정리랑 앞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한 개의 공을 꺼내고 색을 확인한 다음 같은 색을 더하여 다시 넣은 다음에 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공의 색깔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겠지.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얘 또는 얘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 또는 얘다 합사건인 거지. 얘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랑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앞서 배웠던 덧셈 정리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검은 공을 뽑혔다라는 가정하에 검은 공을 뽑히면 그럼 같은 색의 공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검은 공 3개랑 흰 공 3개가 되겠지. 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맨 처음에 첫 번째 뽑았을 때 검은 공일 확률 몇 분의 몇? 5분의 1. 그렇지. 5분의 1. 그래서 다시 넣었잖아, 검은 공.
그럼 검은 고기 뽑았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흰 고기 뽑힐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6분의 4. 그렇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이게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처음에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럼 이때는 검은 공 2개에다가 흰 공이 4개잖아. 그 흰 공이 뽑았다는 가정하에 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곱셈 정리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 5분의 3. 그렇지, 5분의 3.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 6분의 4가 된다.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얘 또는 얘인 거죠. 이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면 곱셈 정리가 되는 거지. 별거 없지? 말만 그런 겁니다. 3, 얘가 5분의 1, 5분의 2, 둘 더하면 5분의 3이다 라는 거지. 됐어요? 별거 없죠? 자, 19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래.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0%. 그럼 암에 걸린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10%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의진할 확률이 5%래. 그럼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5%다라는 거야. 자, 암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20%, 80%래. 암에 걸린 사람이 20%, 걸리지 않은 사람이 80%.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의사가 진단했을 때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맞아. 자, 한 명을 택했어. 그 한 명을 택하는 경우가 암에 걸린 사람을 택할 수가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을 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을 택한다고 했을 때 얘를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90. 그렇지, 90%. 그럼 일단 암에 걸린 사람을 택할 확률은 몇 분의 몇? 100분의 20이 되겠지. 그럼 얘를 택했다는 가정하에 진단할 확률 100분의 90이 된다. 얘가 조건부 확률. 됐어? 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택할 확률 80%. 얘를 택했다라는 가정하에 걸린 거니까 100분의 5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공 2개 없애주고 얘가 100분의 928. 얘 공 2개. 뭐야? 얘 없애고 5 1은 5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100분의 4. 둘이 더하면 100분의 22이다. 0.2 또는 뭐 100분의 20 써도 되고. 별거 없죠? 자, 넘어갈게요. 오늘 짧네요. 해봐. 자, 유형 5번. 얘는 이제 곱셈 정리도 활용하면서 또 거기에 조건부 확률까지 또 짬뽕되는 거라 얘가 조금 헷갈려. 유형 5번 별표 치시고 제일 어려운 유형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항상 어렵죠. 자, 곱셈 정리랑 조건부 확률을 적용을 하는 건데, 자, 볼게 24번. 자, L프로 야구팀이 이번 시즌에 치르는 경기의 30%가 홈 경기래. 30%. 그럼 나머지 70%는 원정 경기다라는 거야. 자, 홈 경기에서 승률은 60%고, 원정 경기에서 승률은 40%다. 이번 시즌에 어떤 경기에서 L프로 야구팀이 승리했을 때 그 경기가 홈 경기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앞에 승리했을 때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그 경기가 홈 경기였을 확률 B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러면 일단 분모부터 우리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얘 PA분의 PA도 B로 구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가정이 뭐다?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했을 때. 자, 그럼 승리 할 확률 100분의 60. 네. 잠깐만요. 그 경기가 홈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수도 있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수도 있잖아. 둘러 곱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다 승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홈 경기에서 승리를 할 확률은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60 더하기 그렇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100분의 40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이게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얘를 구할 때도 곱셈 정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 안에서 뭐다? 그 경기가 홈 경기였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지. 그렇지.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60 이게 교집합인 거야. 이게 교집합. 자 그러면 분모분자 이거 싹 나눠주고 공 하나씩 또 지워주면 6, 3, 18 더하기 7, 4, 28분의 18 46분의 18이니까 2로 나누면 9, 2로 나누면 23 23분의 9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 곱셈 정리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까지 같이 들어가 유형이다라는 거. 여기가 조금 헷갈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짬뽕돼서 나오면 막 헷갈리는 유형이야. 지금 유형별로 연습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뒤에 이제 비슷해 들어가는. 자 5번 가볼게요. 두 타이어 회사 A, B에 같은 종류의 타이어를 3대4로 주문하였다. 두 회사 A, B의 타이어가 불량품일 확률은 1%, 2%라고 한다. 임의로 뽑은 타이어, 하나의 타이어가 불량품이었을 때 그 타이어가 B 회사 제품일 확률을 구하여라. 두 번 구하면 가보죠. 그럼 일단 불량품을 뽑을 확률부터 구해보면 A 제품에서 불량품을 뽑을 수가 있고 아니면 B 제품에서 불량품을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제품 중에서 A 제품을 선택할 확률은 그렇지 7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중 불량품 그렇지 100분의 1 더하기 아니면 B 제품 중에서 불량품을 뽑을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불량품을 뽑을 때 그때 그 회사가 B 제품 그렇지 두 번째 7분의 4 곱하기 100분의 2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700 없애주고 3 더하기 8분의 8이니까 11분의 8이 된다. 우와. 26번 가볼게요. 자, 찬혁이는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곳에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다. 그럼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럼 두고 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지. 세 장소 A, B, C를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을 때 장소 B에 두고 왔을 확률은 P분의 Q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이해했어? 문제? 자 그러면 방문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분모 일단 모자를 두고 올 확률 경우는 뭐야? A에서 모자를 두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A에서 안 두고 오고 B에서 두고 올 수 있고 아니면 안 두고 C에서 두고 올 수 있겠지. 이해돼? 일단 모자를 두고 왔으면 그 이후에는 모자가 없기 때문에 확률을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야.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A에서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B에서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은 A에서는 두고 오면 안 되고 B에서 두고 와야 된다. 됐어? C에서 두고 올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얘가 분모. 모자를 두고 왔을 때 그때 B에서 모자를 두고 올 확률. 자, 그럼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4의 세제곱을 싹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얘 4의 세제곱 보면 4의 제곱 16 더하기 4, 3, 12 더하기 9분의 얘는 12 그래서 21, 16 37분의 12가 된다라는 거죠.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9다. 자, 마지막 27번 가보죠.
자, 어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이다. 즉, 참말을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모두 0.9로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확률 0.1인 거고, 거짓을 참으로 판정할 확률도 0.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0.1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0.8이겠죠. 자,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지. 이해했어? 자, 일단 거짓으로 판정했다 이 말이야. 그게 분모가 되겠지. 그러면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로 판정할 확률 0.9 더하기 0.8 참말을 했는데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0.1이 된다라는 거지. 잠깐만요. 거짓말을 할 확률, 안 할 확률. 거짓이라고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0.9. 거짓말을 할 확률 0.2. 반대로 생각했어요. 여기 이게 헷갈렸나? 됐어? 네. 내가 좀 반대로 줬나? 참말을 참말. 그러면 얘가 거짓이고 이렇게 해야 안 헷갈렸다. 그치? 쏘리. 자,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첫 번째가 되는 거지. 0.2 곱하기 0.9. 됐어? 그럼 V 18 더하기 8분의 18인 거니까 26분의 18. 2로 나누면 13분의 9가 된다. 됐어요? 자, 오늘 것도